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인도를 비롯한 그 사우스 아시아, 남아시아라고 불리는 인도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 한번 개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인데, 스쿨버스 저쪽에 보이는데 공원에 이렇게 스쿨버스 세워놓고 오랜만에 노트북으로 한번 이 자연 속에서 또 생각을 이 남아시아를 생각해 보니까 좀 새로운 또 감회가 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와이트 플레인즈에 있는 리치 로드 파크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와이플레인즈를 뉴욕 이쪽으로 와이플레인즈를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좌측으로 287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어빙톤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은 포체스터가 있고, 또 포체스터 그 밑에 이제 라이라고 RYE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양쪽을 다 가봤는데 어빙톤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 백인 이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또 우측에 동쪽으로 있는 포체스터하고 와이플레인즈를 중심으로 다른 분위기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웨체스터 카운티에 속하기 때문에 웨체스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 와이플레인즈 서쪽으로 어빙턴이 있고 동쪽으로 포체스터가 있다는 걸 아시고, 시간 되면 한번 방문하시면 엄청난 그 쇼핑몰과 함께 분위기를, 백인들의 분위기, 또 사는 미국인들의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게 공원이, 이게 이만한 큰 공원 세 군데에다가 다 이제 뭐 운동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은 뭐 공원이 땅이 어마무시하게 넓으니까 공원이 많긴 많은데, 앞으로 어 종종 이제 아마 바깥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린 어페어즈 에서 7월 줄라이 22nd, 7월 22일 날짜로 이제 발표했는데, 여기 해피몬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아마 인도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제목이 The End of South Asia, 남아시아의 종말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제목을 읽어보면은 남아시아가 끝장나는 얘기인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남아시아는 인도를 이렇게 중심해서 가는데,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남아시아를 통해서 인도를 국제기구에 다시 이렇게 영입하려는 그런 뭐 손짓 비슷한 그런 걸로 저는 느껴졌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 먼저 해피몬 제이콥이라는 분을 살펴보면은,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외교 분야나 뭐 군축에 대한 그런 걸 연구하는, 뉴델리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자와할랄 네루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국방전략연구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뉴델리에 베이스를 하고 있는 싱크탱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마크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시면은 네루 유니버시티에서 이렇게 쭉 보이게 되는데, 1969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한 55년 전에 설립이 되고,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뉴델리가 인도 북쪽에 이제 뉴델리가 있는데, 그 뉴델리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 뉴델리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위치해 있고, 여기 인도를 중심으로 이제 8개 국가니까, 한번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구글을 이렇게 쳐서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이렇게 북쪽 북동쪽으로 인도 동쪽 인도 동쪽으로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이 세 나라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스리랑카하고 몰디브가 포함이 되어서 남쪽에 두 개, 서쪽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두 개 나라, 그래서 네 개, 그다음에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합치면은 일곱 개, 그리고 인도를 포함해서 여덟 개 나라. 이 나라를 이제 사우스 아시아, 남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제 사우스 아시아가 중요하냐면은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하면은 동남아시아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그런 나라들이 이제 주요 지금 공급처로 자원의 스플라이 공급업체로들은 특히 이제 베트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제 필리핀이 있고 왼쪽에 베트남, 아래쪽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또 넓은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사우스 아시아도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뉴스나 어떤 걸 접하게 될 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인도 파라밀리터리 솔저라고 했는데 정식 군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 군인 못지않게 유니폼도 입고 총도 들고 이렇게 국경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8개 나라 중에서 6개 나라가 인도하고 국경을 대부분 접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인도하고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체크한 걸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을 바로 우리가 사우스 아시아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언어도 보면은 스피크 hundreds of different languages라 그랬는데 수백 개의 언어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콜로니얼리즘 영국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20세기 늦은 1900년대 그 후반쯤에 가가지고 이런 8개 나라들이 서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 두 번째 줄 파란 그 밑줄 친 거를 보시면은 미스트러스트 앤 엠머티 서로 이제 원한 관계 그것이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있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보니까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서로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맨 나중에 다 죽어 몰살 당할 지경 몰살 당할 지경에 인도 사람이 파키스탄을 그 물리치고 하는데 아주 정말 극적으로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 분쟁을 묘사한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 그런 것이 있고 파키스탄은 특별히 이제 핵 그 기술을 북한에 수년 동안에 전수해 준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드림이라는데 그 두 나라가 인도와 파키스탄 이 두 나라가 서로 잘 된다는 것은 파이프 드림이라는 것은 백일몽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파이프 드림에 같다. 백일몽과도 같아. 그래서 서로 맨 밑에 빨간 줄을 보시면은 이러한 그 유나이티드 사우스 아시아 8개 나라가 서로 뭉쳐가지고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가서 스리랑카, 몰디브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파이프 드림
백일몽에 지나지 않고 그거는 is over. 이제 이미 끝났다. 힘 합치기는 서로 힘들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보면은 이제 독립을 어, 후기 식민지 이후에 이제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오히려 인도보다 파키스탄과 더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런 문제에서 그쪽 지역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비중을 두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가까이 해서 파키스탄이 뭐 핵무기도 그 사이에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맨 나중에 보면은 few people in the region conceived of themselves 했는데 few people 하면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 사우스 아시아로서 자기를 나는 사우스 아시아 사람이야. 거기 소속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하면은 이제 아시아인 하면은 보통 이제 중국, 미국에서 저를 보면은 뭐 치노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과 이제 비슷하게 생겨놓으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을 잘 구분 못한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기 남아시아 사람은 자기를 사우스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975년에 밀리터리 그러면 군사 쿠데타, 밀리터리 쿱을 일으켜 가지고 제너럴 라만 장군이 이렇게 1975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세운 그 나라 방글라데시. 그래서 이러한 남아시아 연합체를 제안한 것이 방글라데시가 되는데 여기 방글라데시에서 제안할 때 1985년대 5년에 쿠데타 뭐 일으키고 나서 한 10년쯤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요 빨간 점 찍어 놓은 것이 SAARC라고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에서 SAARC 이렇게 남아시아 연합체 이것이 SAA고 South Asian Association 그것이 지역적인 연합이니까 Regional Cooperation 지역적인 연합으로 RC해서 SAARC를 이렇게 만들게 제안을 해서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했는데 뭐 한 30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85년도 시작했으니까 95, 2005, 2000, 2015년 그렇게 한 30년 해봤는데 별로 이제 뭐 재미를 못 봤다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이제 자유무역까지 해서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추구를 해 보려고 사우스 아시아 프리 트레이드 이렇게 자유무역지대를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세 물지 말고 서로 물건 서로 간에 이제 팔고 상호 주고받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역하는 그 서로 간에 무역하는 뭐 물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별로 활성화되지를 못했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1985년부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2014년부터는 이제 뭐 거의 뭐 스탑이 될 그런 정도가 되었다. 한 10년 전부터 별로 이렇게 SAARC가 별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적인 협의체로서 전락이 되었고 맨 밑에 보시면은 파이프 드림즈에서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사우스 에이시안 유니버시티도 뉴델리에서 2010년도에 설립을 하고 비자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이제 뭐 제한 그런 것도 풀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고 언론 매체 사우스 에이시아 프리 미디어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나 싱크탱크 이런 거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소제목이 그 센터 다저넛 홀드에서 중앙이 붙들고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은 중앙이라는 것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이 사우스 아시아의 문제는 맨 위에 이제 파란 밑줄 보시면은 랍사이디드니스라고
사이디드는 한쪽 편인데 랍사이디드 하니까 이렇게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불균형이 제일 문제라고, 그렇게 랍사이디드가 제일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균형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인도에도 뭐 여러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중요하다, SAARC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맨 아래쪽에 빨간 줄 보시면은 Look beyond the reason and think of South Asia's inherent conflicts. 내재적인 갈등을 어떻게 보냐면은 as 뒤에 millstone around India's neck. 그러니까 인도 목에다가 연잔 맷돌을, 밀스톤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라고.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장애가 되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도가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안 좋아하니까, 누가 이제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서 in recent decades, 최근 이제 10년, 20년 전부터 중국이 야금야금 접근을 해가지고, 어디를 접근했냐면은 화살표, 파란 색깔과 화살표 보시면은 스리랑카, 그리고 방글라데시, 거기다 론을 주고, 스리랑카는 뭐 하이웨이나 공항이라든지 항만 등을 이제 이렇게 깔아줘 가지고, 뭐 100년이나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기로 하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런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하이웨이, 돈도 막 빌려주고, 그런 일을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한 것은 인도를 뭐 견제하려는 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인도는 아예 중국과 이 거래선은 아예 상대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조슬링 하면은 보면 서로 밀치다 그러는데, 미국을 이제 밀치려고, 인디아를 조슬링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미국을 조슬링, 밀치려고 그렇게 스리랑카나 몰디브라든지, 지금 또 방글라데시에서는 막 젊은 애들이 쿼터 시스템 때문에 막 데모를 하고, 많은 또 인명이 지금 죽고,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중국이 특히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아랫줄 보시면, 오늘날 중국은 더 이상 인도의 peer, 동료가 아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뭐 인구도 비슷하니까 막 인도가 부상한다 해서 하지만,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 멀었다. 아직 그 중국 쫓아가려면은, 신발 벗고 쫓아가도 아직 멀었다는 그런 시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 그 뉴델리 베이스로 하는 그 유니버시티 국방 그 여러 가지 뭐 연구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서 전체 국제 전략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 이제 제시하는 게, 이 앞에 말씀드린 SSARC. 그래서 이 SSARC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은 단지 only 5%, 5%밖에 무역이 전체 경제 GDP를 말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5%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동남아시아하고 이루어지는 교역은 전체의 25%니까 5배가 더 넘는다고 하니까, 별로 그 경제 규모나 교역 면에서도 5배가 넘는 동남아시아에 관심이 가지, 주변에 별로 재미가 없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관심보다는 동남아시아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의 이제 주요 이렇게 공급처로서 자리 잡은 중국이 빠르게 지금 무역이 사우스 아시아랑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AARC에서는, 동남아시아 연합에서는 서로 이렇게 뭉치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계층별로 보더라도 미들 클래스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비도 하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뭔가
남아시아 자체 내에서 서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미들 클래스의 숫자가 이제 413 밀리언 피플이라 했는데 100만, 1000만, 1억, 4억 3천이라 했는데 인도 자체 내에서 인구만 해도 지금 뭐 14억 중국을 뭐 따라잡는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전체 아마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억 단위가 또 넘으니까 인구가 거기랑 다 합쳐서 하면은 이게 4억 3천만 하면은 한 25%, 30%요 정도 이제 20에서 이제 한 20에서 30% 되는 이 사람들이 커넥션을 주로 어디를 갖고 있냐면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many of whom have connections to diasporic communities. diasporic communities라는 거는 그 단체가 남아시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웨스트라든지 미들 이스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또 아시아 이게 동남아시아를 말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연기를 가지고 있지 그 자체 8개국 내에서 이렇게 그 연결을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앞에도 언급한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의 갈등들을 방송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2019년에 파키스탄은 인도 방송하지 말아야겠어. FM, 라디오, 텔레비전, 로컬 채널, 밴드 금지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대신에 누구 걸 보냐 터키 거 봐. 이 파키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정오하니까 파키스탄 그 인도 거 보지 말고 터키 거 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심지어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인도 영화, 인도가 이제 할리우드 다음으로 지금 발리우드라고 엄청난 인구도 많고 소비 시장도 넓으니까 인도 영화가 많이 저도 몇 편을 보니까 아주 동양적인 그런 정서 우리하고 약간 맞은 부분도 서양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그런 게 나오고 춤도 이렇게 보면 아주 어, 동양 쪽으로 가까운 그런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발리우드 발리우드 그런 거 관심 갖지 마. 그리고 파키스탄의 크리켓 선수가 이렇게 하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 스포츠가 루크리티브 리그라 그러는데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그런 리그가 있는데 그런데도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도 파키스탄이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지역의 협력이 되겠나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예로 이제 과거에는 네팔 사람들이 저 인도 이제 북동쪽으로 있던 네팔 사람들이 일하러 어디로 가냐 돈 벌러 인도로 가서 이제 인도로 가서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붙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1990년대 이후로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은 걸프 칸출이나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런 그런 나라로 가고 더 이제 왜냐면은 거기로 가야 더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맨 아래쪽에 그 파란 줄 보시면은 higher wages than they can in South Asia. 사우스 아시아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중동이라든지 서구 유럽이라든지 또 노스 아메리카, 캐나다나 뭐 그쪽으로 이제 지금 텍사스로 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민자들 막 단속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100만 명 단위 수준의 사람들이 매년 몰려오는 어마무시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사우스 아시아에서 가봐야 인도로 가봐야 별 재미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어디 가서 포린 스튜던트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디아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오냐 뭐그 숫자를 쭉 해서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는 30%에 달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2018년도에서 19년도는 어 9%, 9%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 그 박스 안에 있는 in China,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2011년부터 2016년도에 176%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한 것을 연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2016년도에는 방글라데시에 많은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 가는 것이 3배나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보다는 중국을 선호하지, 인도의 그 노동자들도 다른 인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학생들도 인도가 아닌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도가 아닌 다른 쪽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맨 아래쪽에 연두색 밑줄을 보시면은 The more India neglects South Asia, 인도가 남아시아를 더 등한시 여기면은 그럴수록 중국이 China embraces it, 중국이 더 껴안게 될 것이다. 인도가 그렇게 잘 리드를 해가지 못하면은 다른 나라들 다 다른 데로 중국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동남아시아 쳐다보고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이제 결론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인도가 너가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쿼드에 가입을 해야 앞으로 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엉뚱한 데 눈 팔지 마라. 옆에 있는 너가 가족들을 지금 잘 챙기면서 쿼드에 가입해 가지고 해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이렇게 시각을 갖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뭐 앞으로 인도에 얼마나 기업이 진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참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아시아, 사우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도 센트릭 리전이 아니다. 인디아 센트릭 리전이 아니다. It used to be. 과거에 그런 것처럼 It used to be. 과거에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우스 아시아가 인디아 센트릭 리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너 인도 너 그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코드에 빨리 가입해. 그런 식으로 포린 어페어즈에서 한 방 매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The End of South Asia, 사우스 아시아의 종말, 사우스 아시아의 끝. 그냥 뭐 인도 너가 똑바로 안 하면은 사우스 아시아도 끝난다.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중국한테 먹힐래. 이제 그런 식의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밑줄 이렇게 빨간 밑줄을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인도가 어떤 식으로 취하냐면은 in the last decade 한 이제 한 10년 동안 인도가 이제 어떤 쪽으로 눈을 리오리엔티드 it's strategic focus라 그랬는데 전략적인 관점을 이제 파키스탄 쪽을 쳐다보다 이제 중국 쪽을 인도가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할 때 거기도 이제 같이 참석한 그런 모습을 인도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from the continental theater에서 to the maritime one으로 컨티넨탈 하면 이제 대륙적인 데서 해양 쪽으로 머리타임 해양 시대의 것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인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인도가 챙기는 게 아니고 스위tzerland라 있는데 스위tzerland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스위tzerland는 지정학적으로 저 유럽 쪽에 국경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쪽 이렇게 눈을 그쪽으로 지금 돌려가지고 뭐 먹을 거 있나 싶어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너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디 엔드 오브 사우스 아시아 되는 거 몰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중국은 그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을 앞에 조슬링 밀쳐낸다고 그랬는데 미국을 조슬링 하려고 차이니즈 스파이 그 배가 이렇게 스리랑카에 최근에 이렇게 정박을 하는 막 그런 사건도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막 시위가 막 일어나고 막 하는 그런 사건들 뉴스로 이렇게 서구 언론으로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그런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글의 이제 결론 부분에 지금 들어와게 됐는데 결론에서 그러면 인도 뉴델리의 이제 와이즈 옵션 그럼 현명한 그 옵션은 인도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웃에 있는 나라를 네이버후드로 이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다시 보는 시각을 바꿔라
파키스탄 이 죽일 놈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글라데시 너 중국에 붙어먹었지 스리랑카 너도 그렇게 했지 우리는 관심 끌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교정을 해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 줄 보시면은 그들을 친구로서 부유한 웰시 걸프 스테이트를 to work with India, 인도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또는 디제스터 릴리프, 재난 구호를 제공을 한다든지 협력을 휴머니테리안 어시스턴스 또 인권적인 그런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차원의 일을 너가 뉴델리 너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여기서 저는 읽으면서 다 읽고 나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The End of South Asia 이 제목을 달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쿼드, 쿼드에 가입을 인도가 오락가락하니까 똑바로 하라는 아마 그런 뜻 아닌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호주, 미국 이렇게 해서 쿼드 하면 사를 말하는데 네 개 나라가 힘 합쳐야 되지 않겠냐. 인도 태평양 시대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인도 너희가 다시 중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논리로 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파란 그 밑에 줄 보시면은 in so doing 이렇게 함으로써 in doing so 이렇게 함으로써 인디아가 넓은 어떤 그 자신의 온 백야드라 그랬는데 자신의 뒷뜰도 인도의 집의 뒷마당 뒷뜰도 아주 좋은 그런 뒷뜰도 갖게 될 것이고 체크 the Chinese quest for 헤게모니라 그랬는데 그 중국이 요청하는 중국이 헤게모니를 가지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체크하다는 그런 차단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차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래 밑줄에 보시면은 not that but that 했는데 not that 뭐가 아니라 인디아가 그 주변 나라들하고 이 관계를 갖는 것을 스탑하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스탑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멀리 스위슬란드하고 자유무역 협정 그런 거 맺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이 should see them 바라보아야 된다. 어떻게? 와이드 지오폴리티컬 콘텍스트. 아주 넓은 지정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와이드한 지오폴리티컬한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만이 인도도 거기에서 새롭게 리더로 부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에서 제이콥 교수가 맨 마지막 문장에서 쓰는 것이 이것은 비단 인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에도 같은 진리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넓은 브로드 지오폴리티컬 컴피티션이라는데 넓은 그러한 지정학적인 그런 경쟁 구도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지금은 이제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계속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이것이 아시아의 밸런스 오브 파워라 그랬는데 아시아의 어떤 균형자 역할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되고 왔지만 미국이 이제 지금 저도 미국에서 이제 살아보지만 이 세계를 지금 경영하기에 미국은 너무 힘에 부친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 미국의 힘이 빠질 때에 그 균형자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그 나라가 바로 이런 인도 같은 나라가 인도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합이 되고 그것이 중국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와 같이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균형자로서 세력 균형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한 이론이 밸런스 오브 파워 시어리 오브 밸런스 오브 파워라 그러는데 세력 균형이 돼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만약에 저거 먹어도 괜찮겠네 하면은 가서 마치 중국과 대만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내가 저거 집어먹어도 하나도 대들 힘이 없겠네.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맨 나중에 인디 이얼스 투캄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오게 될 그 수년간의 그런 상황들을 전개될 상황들을 보면서 인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식으로 코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호주, 일본, 미국 그리고 인도 태평양 시대의 코드를 강조하고 있는 그렇다면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뒤에 어떤 그 포린 어페어즈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외교 전략은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중국을 이렇게 중국과 세력 균형을 유지해가는 방어 전략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한민국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은 대한민국에도 한국에서 이제 제가 뭐 최종 학력이 그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를 가 제 최종 학력인데 여기 미국에 30년 동안 살면서는 대학 문 앞에도 못 가봤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세력 균형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그런 거를 외교학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세력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지만 이것이 한쪽을 완전히 없애고 한쪽만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일극 체제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여러 가지 세력과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 어떻게 균형을 취해 갈지 지금 앞에서 남아시아도 포린 어페어즈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도 세력 균형적인 차원에서 사우스 아시아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러한 세력 균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외교를 어떻게 전개해 갈지를 구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